안녕하세요. 2017년 국가대표 바리스타였고 지금은 그레이 그리스트밀을 운영하고 있는 방준배 바리스타입니다. 일하고 싶은 분들의 취업을 돕는 잡토피아TV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도 좋고 정말 맛이 좋은데요. 국대 바리스타께서 운영하는 곳이라 셀럽들도 많이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리스타란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기본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바 안에서 모든 걸 하는 사람, 이렇게 일단 정의는 되어 있고요. 지금의 의미로는 말 그대로 카페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를 관리하는 일도 되고, 그리고 하다못해 이런 커피 생두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스페셜티 커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장인데요. 저희의 철학, 그리고 저의 철학이기도 한 게 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커피. 그래서 일반적인 카페에서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12가지의 커피들을 놓고 손님들이 직접 먹고 싶은 커피를 선택해서 먹고 싶은 메뉴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전반적인 커피의 트렌드, 그리고 이게 정말로 좋은 커피구나 라고 하는 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바리스타라는 게 언론이나 여러 매체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는 직업으로 이제 비춰지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바리스타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분들한테 사실 바리스타를 좀 추천을 해주시고 싶은지.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시작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커피를 잘 마시지는 못하는 사람인데 이 만드는 행위 자체가 좋아서, 커피가 한 잔이 저렇게 만들어져서 손님들한테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좋아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맛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고객들에게 주는 이런 응대, 서비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거부감이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건지. 저는 오히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바리스타를 한다면은 조금 많이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고객 응대라던가 영업이라던가 이런 걸 잘하실 수 있는 분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그러면 바리스타가 되려면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걸 거쳐야 할까요? 저는 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 게, 어느 한 카페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력을 쌓는다든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배우잖아요. 아니면은 아예 전문 학원, 아카데미를 들어가서 거기서 커피를 배운다든지, 두 가지 다 저는 다 추천을 하는 방법이고요. 전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말 그대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커피를 뽑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밑에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카페 운영이 이렇게 된다라고는 아마 분명히 몸으로 빠르게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후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말 짧아요. 말 그대로 보통 학원 같은 경우는 6강 아니면 뭐 10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안에는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절약, 하지만 비용이 그만큼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좀 바리스타를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사실은 커피숍도 되게 많고 뭐 여러 가지 경쟁 업체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로봇이 등장해서 로봇 바리스타가 조금 이제 올해 화제가 좀 되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기계가 이제 바리스타를 대체를 하게 되면 바리스타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든 직업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로봇이 대중화되면, 의사도 그렇고 뭐 변호사라든지, 분명 로봇이 대중화되면 다 그렇게 될 건데, 저희가 5,000원을 내고 커피 한 잔을 먹으면 그 5,000원은 단순히 그 커피 값이 아니거든요. 그 5,000원을 측정한 건 서비스,
그러니까 원재료비 말고도 이곳의 인테리어, 분위기, 내가 앉았을 때 즐길 수 있는 무언가, 이게 다 합쳐져서 5,000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곳에 바리스타가 아니라 로봇이 있다 그러면은 그곳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 재미거리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빠르게, 그리고 아니면은 신속하게, 효율성 있게, 가격 낮은 약간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스타가 한 잔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다른 바리스타들마다 다양한 맛과 향을 뿜어내기 때문에 저는 로봇이 대중화된다? 이거는 카페 문화가 없어지기보다는 그냥 그거는 하나의 그냥 특색 있는 문화가 될 거고, 오히려 만약에 그게 특색 있는 문화로 더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바리스타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조금 더 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로봇 때문에 이 직업이 없어진다라고는 절대 생각은 하지 않아요. 로봇과 경쟁할 수 있는 직업이 바리스타라는 바리스타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사실 바리스타란 직업이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멋있는 직업으로 보이지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네. 바리스타님이 생각하시는 장점이랑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제 생각에는 정말 큰 대규모의 공간이 아니고서는 바리스타는 손님이랑 가장 가깝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피드백도 빠른 거죠. 자기가 내린 커피에 대한 피드백을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을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다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말 그대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는 전체적인 걸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좀 인건비가 비싸지는 상황에서 혼자 일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청소, 설거지, 만드는 거, 하다못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재고, 발주, 재고 조사, 수익 관리, 세무 관리까지도 제가 알아야 돼요. 단편적인 것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멋진 바리스타들 멋지게, 그거는 멋있는 사람이 했을 때고요. 정말 그렇지 않은 많은 현실은 이 카페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부분들을 조금 해야 되는, 꼼꼼히 캐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 카페가 너무 많아진 현실이 조금은 좀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쟁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졌고, 네네. 그다음에 뭐 좋은 점은 사실 고객이랑 교감을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자기를 조금 이렇게 스킬업 시킬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그런 거네요. 그러면 사실 이제 뭐 바리스타님은 월클 바리스타님이시잖아요. 뭐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그 일반 바리스타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페이도 많으실 거고 인지도도 더 많으신 건데, 그러면 사실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월드 클래스의 바리스타를 이제 목표를 삼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리스타님처럼 월드 클래스 바리스타가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원래 꿈 자체가 이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나는 월드 바리스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눈앞에 목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도 학원을 통해서 커피를 처음 접했으니까 학원을 다니고 나서는 제가 직업에 이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취직하는 게 목표였고, 알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직원이 그 다음에 목표였고, 정직원이 되다 보니까 커피라고 하는 이 바리스타들, 강사, 나도 누군가에게 조금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싶다, 강사가 목표였고, 강사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회를 나가요. 아, 대회라는 게 있었구나. 그래서 노력해서 참가를 해보니 이제 1등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만약에 저처럼 국가대표라든지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방법은 없어요.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큰 무대에서 자기 실력이 100% 안 나와요. 나가고자 하는 대회를 목표로 연습을 해야 되겠죠. 뭐 라떼아트라든지 에스프레소라든지 로스팅이라든지, 그러면은 그 분야를 보고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리스타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단순하게 나도 카페를 해야지 이 생각보다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밑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 경력들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하나씩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 고집, 이런 것들을 좀 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올해로 14년? 15년 됐는데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삶을 좀 한번 영위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장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그
그렇게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 오래도록 경력이 있는, 조금 완성도가 있는 그런 바리스타들이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하시는 분들 같으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너무 직업에 대해서 망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고 어느 위치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히 알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스킬업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다음 목표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조금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인내와 성실 이런 거를 조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직업을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밥보다 많이 먹고 있는 음식이 커피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생활에서 커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커피 산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업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계 밟아 올라가다 보면 성공은 꼭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직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